일원상의 진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조금 보면 진공묘유 조화인데 거기를 조금 잘못 분석하신 것 같아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진체가 아니라 일원은 일원의 진리의 이름이고,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거는 일원상이 상징인데, 여기서 말 일원상이라는 것은 진리의 모습, 그걸 말하고, 우주에 있는 일원상은 진리의 모습이, 요거는 이제 요 일원상은 그걸 상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원상의 진리할 때 일원상은 우주의 그 실체자의 모습이고, 일원이라는 건 그냥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진공묘유조화는 대소음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명의 변함이 없는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까지가 진공이고, 그 다음 묘유가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그것까지만 긴 게 아니라, 대소음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부의 차별이 생겨나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에 드러나고까지가 묘유고, 그 다음에 진공묘유의 조화가 그 다음은 조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공묘유 조화, 그걸 공원정 그렇게 하니까, 공원을 갖다가 막 공정영지까지 원하면 안 돼요. 그 공정영지가 나타나는 것이 다 원이라고 하고, 이 조화라고 하는 건 변하는 자리를 말하거든요. 변하는 자리. 그래서 진공묘유 조화, 공원정, 대소유모 이렇게 되니까 그 분류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원상이라는 것이 진짜 이 일원상은 우주의 그 실상자리고, 일원은 그냥 그 이름이 일원은 근데 이름인데, 이제 그 전체를 그 실상을 일으키는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설명을 하면 되겠고, 희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도장인자거든요. 인가 인자가 아니라 도장인자. 왜 도장이라고 했냐? 마음이 도장이라는 건 변치 않죠. 아무리 찍어도 변치 않잖아요. 이 마음자리가 항상 영원히 변치 않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지혜의 광명이 변치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장은 내가 찍으나 그 사람이 찍으나 똑같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자리나 내 마음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도장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해주고 자우간 열심히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일상수행요법에 내정정 외정정 그 7페이지로 갔습니다. 거기를 한번 6페이지를 한번 내정정 외정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어떻게 그 요란함을 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을 수양할 것이냐 하는 데에는 핵심적 대종사님께서는 내정정 외정정의 원리가 있다. 이 정정이란 말은 공자님이 대학에서 드신 말씀이에요. 머무를 때를 알면 마음이 정해지고, 정하면 고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고해지면 생각이 깊어지고, 이 수양 연구까지는 저기 우리 공자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얻게 된다. 원하는 걸 얻게 된다. 아주 대학의 핵심 원리가 딱 나온 건데, 그 정정이란 말은 이제 거기서 쓴데, 부처님은 그냥 말하면 정할 정자 정을 썼죠. 정에게 그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를 대정정 외정정이란 말을 쓰셨대요. 정정의 원리 같이 읽어봐요. 6페이지에 내정정 외정정.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연불을 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한 공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를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차기 없는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사월에 나아가서는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계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처지를 알아서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이는 것이 일신 공부였거든요. 우리가 수양연구 취사라는 핵심적 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라겠군요. 우리 마음의 근본 원리를 연구해서 우리 마음속에 차기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내는, 차 없는 자리를 발견해서
그 차 없는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이게 마음 공부 핵심이라는 거예요. 수양도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연불자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성, 우리 마음에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주착이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자리가 착이 없는 자리, 어떤 자리가 착이 있는 자리냐 하면 우리는 막 어디 맨날 착해서 이것저것 하잖아요. 이것저것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착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쓰기가 너무 힘든 거지. 맨날 착하게 맨날 사용하다 보니까 길이 들어갔고 이 착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 길이 안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착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희는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착 없는 자리를 하냐? 착 없는 자리를 단련하는 게 수양의 원리인데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는 게 착이 없잖아요. 저 일을 할 땐 이 일에 끌리지 않고 일을 할 땐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이거를 제일 먼저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수양을. 연불자선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착 없는 자리를 먼저 단련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착심은 굉장히 있으면서 내비두고 연불자선만 단련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착 없는 자리를 단련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좌선을 하다가 1시간쯤 했는데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이 잠잠이 막 잡히려고 하는데 종이 딱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10분쯤 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좌선에 착이 붙은 거예요. 착이 붙은 거라 그때 땅 치면 무조건 딱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땅 쳤다면 그냥 뒤도 안 보라고 딱 그만두고 그냥 그 다음 뭐 어디 엄마 이렇게 하고 시간 되면 딱 그만두고 이렇게 그거를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그러면 한참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계속 될 것 같았는데 계속 안 되는데 그걸 자꾸 단련하다 보니까 오히려 탁착 끊어버리니까 이게 공부가 더 진척이 잘 되더라 하는 이 원리를 알아야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착심이 제일 붙은 건 어떤 거예요? 잠을 자면 막 좀 꿈꾸면 막 착이 붙어갖고 일어나기 쉽잖아요. 덮고 싶고 그럴 때 이렇게 잠자다가 통 딱 치고 그냥 이 잠자는 거 탁 잊어먹고 탁 일어나야 된다. 그게 착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알아야 돼요. 착을.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에 막 갖다 놔요. 그러면 탁 놓고 요거 공부하단 말이에요. 공부하다 회사로 들어가면 이거 놓고 회사 일만 해야죠. 막 이거 몸불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착 없는 공부를 이 단련하는 것이 모든 공부의 근본이야. 그 게 중에 그 일할 때 그 일에 일심하라.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데 핵심 공부예요. 우리 평생을 하잖아요. 그냥 이 책을 들으면 막 거기다 집중해야죠. 딴 생각하면 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뭐 논문 못 들으면 탁 집중해갖고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공하는 건 막 잘 들어가. 근데 새로운 걸 갖다 보려니까 막 한참 정신이 안 돼. 막 국문학 보려니까 하잖아요. 안 돼. 그래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딱 잡혀갖고 무슨 소리가 알겠지. 일심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부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디 끌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텔레비 끌리고 유튜브 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공부할 시간인데 거기 끌리면 안 되잖아요. 공부할 시간에 그걸 놔버리고 딱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공부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그 일에 일심을 기르는 공부. 그 일에 일심을 해야 한다. 이건 평생을 해야 된다. 평생. 지금도 일심으로 드려야죠. 그렇죠. 딴 생각하지 말고 그 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 일 할 때 일심을 해야 되고 어디 갔어요? 응? 가만 있어. 어디 갔나? 안상이 없어졌다. 지금 착심이 붙어서 풍화하고 야, 이 착심. 여기가 회사 일을 생각하면 다 집에 넣고 집에 가서 해야지. 왜? 우리도 그래요. 뭐 운전할 때 막 전화 오면 뭐 자꾸 보고 싶어. 그런데 그걸 이제 딱 놓고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뭐 전화 왜 내가 나 운전할 때 왜 전화를 한 번 그냥 놓고 내쪽 갖고 아무 큰일 안 나요. 근데 이게 착심이 붙으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착심 뜨는 공부를 굉장히 해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오면 그 신문이 뭔가 우리 궁금해. 뭐 조국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그렇게 딱 빼버리고 뭐, 예, 조국은 내가 알았는데 그쪽에 알아서 하는 게 내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젊은 애들은 또 뭐 월드컵 뭐 누구 브라질하고 축구하고 뭐 이게 궁금하죠.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 우리가 그건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봐. 근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착신이 못해요. 연속 방송도 보기 시작하면 착신 못는데 안 보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보면 아무것도 연속 방송 아무것도 안 해. 그 착심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보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심이 없는 자리는 안 보고 한참 지나면 이제 그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가 그 원리가 있는 걸 알아서 착심을 떼버려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착심이 왜 붙냐? 경계를 당해서 동에서 붙는 거예요. 동에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양이라면 안으로 분별성과 축심 없이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아서 경계에 끌려서 동에서 붙는 거니까 일을 하다가는 내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이거를 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 지금 끌리는구나 안 끌리는구나 이렇게 잡아갖고 끌린다고 하면 딱 부동하라는 거죠. 딱 부동해요. 그러면 우리 수연이는 언제 제일 부동해야 될까? 언제가 이게 주로 많이 끌렸어요? 보면 어디로 가냐면 결혼식장 가면 부동해야 돼. 다른 건 괜찮은데 응? 결혼식 가면 막 호화롭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나도 모르게 동해버린단 말이야. 동해버리고 나면 안 되니까 자 결혼식장 마음 대중을 잡아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동하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하고 있다 딱 부동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동해버리고 나오면 이게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 멋있다. 나 근데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많이 끌리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기 동창회 가도 이 마음이 잘 동하고요. 은원이 어디 가면 동해? 잘 안 동해? 많이 동해? 동창회도 막 친구들이 막 떠들면 막 다 동하잖아요. 뭐 좋은 핸드백 샀다 그래.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핸드백 하는데 보통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동해요. 엄청 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핸드백 사고 뭐 보물 사고 뭐 이런 게 동하는데 여기 공부하는 사람은 뭐 그런 게 별로 안 동하잖아요. 안 동하는데 또 각자 나름대로 동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밖으로 부동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근데 부동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입지부동이라 큰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 전일하면 부동이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큰 서원을 세우고 거기 전일하는데 무슨 핸드백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그쪽으로 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서원을 세우고 동하게 되면 뭐 남이 좋은 차를 타든 벤츠차를 타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벤츠가 하나 타고 싶다 이런. 그게 누구예요? 여기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덕분에 나도 한번 타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뜻이 이제 입지가 큰 소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으면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고 신심부동이라 진리와 스승과 법과 교단에 대해서 믿음이 확 쓰면 태간주옥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진리나 스승님과 법과 회상을 믿고 모시는 생활로 일관되어 세관의 천만 유혹과 온갖 통파의 뜻을 굽히거나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심과 서원으로서 부동한다. 부동은 그래야 되죠. 그냥 맘만 수양으로 부동하려면 이게 잘 엔간 보통 때는 되는데 큰 경계는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딱 마음을 잡아놓으면 그냥 이게 흔들릴 게 없어요. 동할 게.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보면 대학원 때 이제 우리 스승님 모시고 이제 공부가 생겼는데 제일 먼저 끄는 게 동창회를 끄는 거예요. 이 동창회가 자관 제일로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뭐 가면 그냥 고등학교 동창회 막 하면 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를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갔다 오면 이제 동화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큰 소원이 서지면 신심이 생길 때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다음
안으로 청정심을 기르는 공부인데 이건 안으로 분별성과 추착심을 없이 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안으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분별성과 추착심을 없이 하는데 연불자선을 열심히 해야 돼. 시간만 하루에 적어도 수양하는 시간을 뭐 이렇게요. 1시간 정도는 가져야지. 오전 오후. 근데 이제 논문 쓴 사람은 제외하고 논문 쓴 사람이 막 수양을 1시간씩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다 쓴 다음에 그러고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따라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이 안으로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어져서 원래 고유한 자성에 합일하게 된다. 독경이나 송주나 산책이나 작업이나 서화나 독서나 기도나 이게 다 무엇인지 짐작하게 되면 가라앉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우리 이제 아침에 꼭 좌선 후에 한 30분을 갔다 와요. 그냥 필수적으로 갔다 와요. 그런데 그 안 갔다 온 거 갔다 온 게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도 이제 좀 시간 있으면 한 바퀴 돌고 오고 이게 이제 수양의 방법으로서 한번 해보는 거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사람 하는 일이라도 저녁 때라도 식사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오면 그게 수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딴 데는 밤이 깜깜하니까 다는 못 가고 그냥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가볍게 도는 것은 참으로 수양에 좋은 것이다. 여기는 아주 뭐 정독도서이 있으니까 뭐 이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멈추는 공부라. 이게 멈추는 공부가 수양의 아주 최고 근본이다. 일을 당할 때마다 일단 멈춰 정력을 쌓고 일을 당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일심을 만들라. 일을 당하면 막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이것저것 흩어지면 딱 멈춰 일심을 딱 만들어서 온전한 정신을 만들고 해서요. 뭐 하고 마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마음이 나가려고 하면 이게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딱 해서 안 나갈 때 마음이 나가려면 딱 멈춰버리고 안 들어올 게 들어오려면 딱 끊어버리고 해갖고 일단 멈춰서 검문소를 설치해서 마음이 나가냐 들어가냐를 걸 통제하라 이거예요. 이게 멈춰서 이게 육근문을 통제하라. 이게 육근문을 통제하라. 이거를 자꾸 단련을 하다 이거죠. 이제 내가 막 단련을 했거든요. 했더니 왼쪽에는 뭐 단련할 것도 없이 안 들어요. 그죠? 저기 어디요? 인사동 왔다 갔다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안 단련하면 뭐 궁금한 게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막 글로 나가고 일로 나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을 당할 때마다 온전한 이게 육군문을 설치하고 온전한 정체를 회복해갖고 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몸살도를 만드는 거예요. 멈춰서 살펴 돌이키는 건 초보자를 위한 거고 능하면 이제 육군문을 개폐해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 공부기를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정체를 회복하고 일심을 회복해서 참 차없는 그 마음작용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정진적공을 해야 해서 사전에 요순우탕은 마음을 보존하니요. 옛날에 요임금과 순임금은 마음을 지키니요. 학월상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겠군요. 망심자라겠군요. 학월상수라는 것은 폭군으로 했다가 쫓겨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 나라를 망한 사람들이거든요. 학월상수는 망심자요. 이게 뭐예요? 요순임금 이런 성군들은 마음을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켰느냐, 내 마음을 잃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경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뺏겨갖고 거기서 해다가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가 알아듣겠어요? 여기 안상에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게 잃어버린다? 제가 많이 잃어버려봤는데 그 망심 그러니까 그 온전한 마음이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잘못된 습관대로 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 이 마음 뭘 잃어버렸냐면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온전한 자리, 원래 착이 없고 온전한 자리 그걸 잃어버리고 막 착취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하고 원래 맑고 깨끗한 자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본래 마음 자리를 이 천진난만한 이 자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그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권을 내가 차지해야죠.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 쓰고 경계가 하자는 대로 쓰는데 지배를 당해 노예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마음의 주권을 찾는 독립운동을 해야 하잖아. 우리가 일본한테 독립운동은 3.1운동을 했는데 왜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고 독립운동을 안 하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주화한다고 뭐 잃어버렸다. 민주화한다고 막 주권 어디 우리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민주라고 하는 건 백성한테 있고, 그죠? 자주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마음의 주권은 내가 있는데 그 주권이 경계에 있고 외경에 있어갖고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인데 현대인은 마음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잃어버린 현대인이 마음이 스스로 그 주권을 찾도록까지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주권을 찾아서 하는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